인간 대 인공지능의 대결이라 해서 당시 많은 화제가 되었던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기억하시나요? 알파고는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으로 이세돌과의 대국전에 끊임없이 스스로 바둑을 두면서 바둑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사람이 특별히 정보를 입력한 것도 아니고 다른 기계의 정보를 가져다가 배운 것도 아닌 과거에 있었던 바둑 경기들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를 두어야 할지 배워나갔습니다. 이세돌 구단을 꺾은 알파고는 어떻게 바둑을 배웠을까요? 알파고는 머신러닝, 그 중에서도 딥러닝을 통해서 바둑을 학습했습니다. 그럼 딥러닝은 무엇일까요?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여러 기법 중 하나로 인간의 뇌의 뉴런 구조와 같은 인공신경망을 구현하여 AI가 학습, 판단, 기억,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기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면 사람이 판단 기준을 정해주지 않아도 컴퓨터가 인지, 추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딥러닝은 결과 도출을 위해 데이터를 분류 및 수집하는 단계에서 필요 없는 데이터는 과감히 버리고 데이터의 연관성을 찾으면서 인간처럼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딥러닝은 음성을 인식하고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이미지를 처리하고 흑백 이미지를 컬러로 만드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파고에도 사용된 딥러닝, 우리 일상 중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AI 스피커인 KT의 기가진이, 인공지능 비서인 시리 빅스비, 그리고 이루다와 같은 챗봇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 페이스 아이디에도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딥러닝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람보다 빠른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를 키워내는 것보다 딥러닝을 통해 전문 기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말인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우리 주위에 녹아있는 딥러닝 기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가장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은 바로 스마트폰 음성인식 기술이 아닐까 하는데요. 딥러닝이 적용된 이후론 정확도가 대폭 향상되었답니다. 사람의 말을 문장 단위로 인식하던 수준에서 단어 단위로 쪼개 인식한 뒤 다시 문장으로 조합하여 문맥까지 인식한다고 해요. 이를 통해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어렵지 않게 스마트폰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겠죠? 놀랍게도 지금 들리는 더빙 또한 AI 보이스로 딥러닝 기반의 콘텐츠 생성 기술로 저는 가상인물 헤이제이랍니다. 또 다른 사례는 바로 자율주행 차량인데요.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기대되는 자율주행 차량에도 딥러닝 기술이 사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율주행 차량은 레이더와 카메라로 시시각각 도로 상황을 인식하고 분석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딥러닝이 핵심 역할을 수행한답니다. 그러나 이렇듯 만능처럼 보이는 딥러닝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기술 발전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수많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인공지능이 데이터에 들어있는 인종차별적인 내용, 문화차별적인 내용까지 학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루다 사건이 이러한 학습의 결과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AI 이루다는 실제로 연인들 사이에서 나눈 대화를 학습하면서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 또한 학습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보여주는 차별적인 모습으로 인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바로 생명윤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인공지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1000명을 위해 1명을 희생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은 잘못되었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2000명을 위해 1명을 희생시킬 수 있냐고 물어보면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인공지능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사람이 AI를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인공지능 개발자만이 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민해볼 문제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딥러닝에 대한 소개, 장점, 마지막으로 단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딥러닝을 보면서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떠올랐는데요. 여러분은 딥러닝을 보고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처럼 딥러닝은 언제나 인류의 상상의 대상이자 꿈이었지만 현대에는 누구나 딥러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앞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딥러닝에 대해 지금부터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딥러닝은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수만 개의 고양이 사진을 컴퓨터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컴퓨터는 스스로 고양이의 특성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딥러닝의 장점은 고양이의 특징을 사람이 몰라도 컴퓨터에게 학습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딥러닝의 대상에 대한 많은 자료만 있다면 누구나 딥러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딥러닝은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가능하게 합니다. 뉴럴 신경망은 쉽게 생각해서 우리의 뇌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의 뇌 구조를 그대로 본따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 지식이 없는 분야라도 쉽게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무심코 유튜브 영상을 무분별하게 보여줬을 때 안 좋은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의도치 않은 자료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인종차별을 하는 AI와 같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학습을 하긴 하지만 무엇을 학습할지는 결국 인간이 결정하기 때문이죠. 더 이상 딥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은 컴퓨터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발달했습니다. 인간과 달리 용량에 제한이 없는 인공지능은 어쩌면 인류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딥러닝의 장점을 적극 이용하되 딥러닝이 불러올 각종 문제들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 그것이 현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